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거대한 질문,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. 왜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?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?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작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뉴기니의 정치인 얄리에게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이지 심오한 질문 하나를 받게 되죠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얄리의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말이 안 되는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. 배경은 1532년 페루입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군인 고작 168명이에요. 그런데 이들이 맞서는 상대는 무려 8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 잉카 제국입니다.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. 근데 믿기지가 않겠지만 피사로가 이겼어요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피사로한테는요, 일종의 공략집이 있었던 거죠. 다른 정복자가 아즈텍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문자로 기록된 걸 다 읽고 온 거예요. 반면에 문자가 없던 잉카인들은 이게 환영 행사인 줄 알았지 전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여기에 난생 처음 보는 말이라는 거대한 동물, 천지를 울리는 총소리, 번쩍이는 강철 갑옷까지. 이건 그냥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. 이렇게 전투 현장에서는 총과 쇠가 정말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죠.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정복한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. 훨씬 더 무섭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기였어요. 95%. 이 숫자 어떤 의미일까요?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세요. 100에서 5를 뺀 숫자.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죠. 네,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지 100년도 채 안 돼서 원주민 인구의 최대 95%가 사라졌습니다. 바로 유라시아에서 건너온 질병들, 천연두나 홍역 같은 것들 때문에요. 이 보이지 않는 균이야말로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정복자였던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왜?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죠. 아니, 애초에 왜 유럽인들만 총, 균, 쇠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? 이제 역사의 껍질을 한꺼풀 더 벗겨볼 시간입니다. 그 답은요,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10,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농업혁명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. 이게 마치 거대한 도미노 같았어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농사를 지으니까 식량이 남아돌죠? 그럼 인구가 늘어납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두가 농사만 지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여기서 군인, 장인, 관료 같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잡한 사회를 만들고 강철이나 문자 같은 기술을 발전시켰던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알겠다 이거예요. 농업이 중요했다는 거. 근데 왜 하필 유라시아였을까요?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도 농업이 시작되긴 했거든요. 그런데 왜 유라시아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까요?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내놓은 답은 정말 파격적입니다.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사람이 살던 땅, 바로 지리 그 자체에 모든 답이 있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책의 하이라이트인데요.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, 즉 가로로 길죠. 기후가 비슷한 지역이 쭉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 어떤 작물이나 기술이 한번 나오면 옆으로 쫙 퍼져나가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. 반면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는 어때요? 남북으로, 즉 세로로 길잖아요. 적도에서 시작된 작물이 사막을 지나고 또 온대 기후를 지나서 퍼져나간다?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. 기후가 너무 다르니까요.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유라시아는 말 그대로 지리적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가축으로 키울 만한 동물, 작물로 키울 만한 식물, 그 야생종 대부분이 신기하게도 유라시아에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. 사실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회색곰을 집에서 키울 수 있겠어요? 아니면 얼룩말은요? 성격도 맞아야 하고 먹이도 구하기 쉬워야 하고 우리 안에서 새끼도 잘 낳아야 하고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. 전 세계에 후보가 148종 정도 있었는데 성공한 건 딱 14종. 그중에 13종이 유라시아 출신이었습니다. 정말 놀랍죠?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. 농사 그리고 가축, 이 둘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? 바로 균입니다. 우리가 앓는 대부분의 전염병들, 천연두, 홍역, 독감 같은 것들이요. 전부 다 가축한테서 온 병이거든요. 수천 년 동안 가축이랑 같이 살면서 유라시아인들은 이 병균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된 거죠.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다니는 생화학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. 역사가 민족마다 다르게 흘러간 건 어떤 인종이 더 우월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그들이 살았던 환경, 그 지리적인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. 출발선이 달랐을 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로 종합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결국 이겁니다. 유라시아 사람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잘나서 역사의 승자가 된 게 아니에요. 그냥 부동산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죠.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엄청난 불평등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순전한 지리적 행운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우리의 과거가 이 물리적인 지리에 의해 결정됐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지리는 뭘까요? 어쩌면 그건 디지털 환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구조일 수도 있겠죠. 바로 그 새로운 지리가 미래의 불평등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?